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의 권혁재 PD입니다. 2024년 첫 번째 행사, 바로 지프 랭글러 부분 변경의 신차 출시 현장인데요. 부분 변경 이전의 랭글러 오너분들이 상당히 배합할 만한 지금 그런 사양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랭글러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트림, 원래 기존에는 두 가지 트림이 있었거든요. 루비콘하고 오버랜드라는 트림이 있었죠. 루비콘이 이제 오프로드 지향적인 모델이고, 오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랭글러지만 조금 더 온로드를 고려한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오버랜드 트림이 사라지고 대신에 사하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옛날의 랭글러의 트림명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트림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저가형 트림인 스포츠 S 트림이 추가가 됐어요. 그 가격을 낮춘 모델이 왜 등장을 했을까? 랭글러가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트림별로 해서 600만 원 정도 인상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스텔란티스가 이 랭글러의 가격을 좀 올렸다가 소비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다시 가격을 인하를 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분 변경을 진행을 하면서 다시금 가격을 올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팔던 저가형 트림을 국내에도 들어온 거죠. 그 트림 같은 경우가 기존의 루비콘의 투도어 모델 그 정도 살 수 있는 6천만 원 후반대의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가장 비싼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루비콘의 파워탑 모델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 중반대의 가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하라, 그러니까 조금 더 온로드 지향적인 모델인데 위에 노란색의 루비콘 트림 있거든요. 그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내려왔는데 루비콘 트림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의 오너분들이 가장 부러워할 부분은 범퍼죠, 범퍼. 기존의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유럽 수출형 모델이 들어왔었거든요. 랭글러 오너들끼리는 오리주둥이라고 불렀어요. 범퍼의 길이가 한 이만큼까지 뚝 튀어나와 있는, 그러면서 이 위에 고리 같은 것들이 없는, 그래서 다소 밋밋한 형태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었고요. DRL 부분하고 범퍼 사이가 떨어져 있어서 전면에 안쪽에 타이어가 보이잖아요. 조금 더 오프로드 지향적인 느낌을 보여주는데, 기존의 유럽 수출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더 밋밋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죠. 기존의 랭글러를 구매하셨던 분들이 북미형 범퍼라든가 이런 것들로 개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어온 랭글러가 북미형 사양입니다. 제가 어제 카페에 들어가서 봤더니 상당히 배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라이트 주변으로 해서 원형의 DRL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원래 랭글러 DRL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DRL이 있고 여기도 원형, 이 엔젤린 같은 DRL이 들어갔다. 원래 랭글러는 한 이쯤일 거예요. 안테나가 하나 치솟아 올라와 있었습니다. 랭글러의 헤리티지 같은 거였는데, 그런 전통적인 느낌은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랭글러는 오프로드를 다니는 차량이잖아요. 막 숲을 나무까지 우거지고 그런데 헤치면서 달리는 건데, 안테나가 그런데 걸려서 쉽게 부러진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더라도 자동 세차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의 안테나 기능을 이렇게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노란색 줄로 들어간 거, 이게 안테나라고 하고요. 그 외에 디자인적으로는 사실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후면부의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루비콘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헤드램프 주변, 그 다음에 그릴에 회색의 크롬 도금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펜더 부분, 바디 컬러로 되어 있죠. 펜더라든가 클레딩 이런 것들이 이런 플라스틱 컬러가 아니라 바디 컬러 되어 있으면 조금 더 도회적인 분위기, 조금 더 도심적인 분위기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하라 트림 역시 조금 더 도회적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펜더를 바디 컬러와 맞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보닛의 디자인도 루비콘은 조금 더 흉폭하게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도심형이다 보니까 조금 더 밋밋한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루비콘과 사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타이어가 브리지스톤에 조금 더 온로드 지향적인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휠의 사이즈도 조금 커진 것이 들어갑니다. 루비콘은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인테리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테리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랭글러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전동식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오버랜드가 됐든 루비콘이 됐든 죄다 수동식이었어요. 얘는 오프로드에 맞춰서 막 도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전자기기들의 사용을 그렇게 많이 하던 차량이 아니었어요. 왜냐?
얘의 메인은 오프로드를 달리는 거고, 오프로드를 달리면서 도강을 하거나 무언가를 했을 때 물을 만나서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골치가 아파지거든. 근데 이번에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전자동 시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도어 쪽에 창문을 여는 스위치가 없습니다. 도어 잠금 해제 버튼이 있고, 사이드미러 조정이 있고, 그냥 문 여는 버튼 하나 있죠. 창문을 여닫는 버튼이 중앙에 있어요. 외부의 시야 같은 것들 잘 확인하기 위해서 랭글러는 극단적으로 도어를 떼버리고 주행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것들 다 나사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몇 개 풀어주면은 도어를 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어에 전자장치가 많으면 안 되겠죠. 2열도 마찬가지로 파워윈도우 스위치 없죠. 이 센터 쪽에 있습니다. 아예 도어를 탈거하기 용이하게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랭글러의 이번 인테리어에 있어서 제일 큰 변화는요, 인포테인먼트 큰 게 들어갔다. 12.3인치짜리가 들어갔다는 게 제일 큰 변화입니다. 원래 스텔란티스가 전통적으로 쓰던 정사각형에 가까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었는데 크기가 작고 사용감이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2.3인치 와이드 스크린이 들어갔습니다. 국내 사양 같은 경우엔 T맵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하고 싶다. 그 외에는 사실 인테리어에서 딱 봤을 때 변한 거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 원형 송풍구를 이 밑에 이렇게 바뀐 정도가 있고, 원래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에어백이 4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1열 사이드 에어백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커튼 에어백이 추가가 되면서 에어백이 총 6개로 늘어갔어요. 이 기둥 쪽에 에어백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6개로 확대가 돼서 안전장치라든가 좀 이런 것들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랭글러라는 차를 아직 우리 채널에서 한 번도 소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드리자고 하면요, 전반적으로 다 공구 같은 디자인, 기능성, 목적성 자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공구와 같이 단단한 디자인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금 멋을 낸 부분이라고 하면 뭐 저런데 스티칭 정도? 네, 그거 외에는 멋을 부리거나 그런 건 없고, 제 시트 포지션에 맞췄을 때 일단 시트 아래로 발은 충분히 들어가고요. 주먹은 하나에서 2개, 1개 반, 2개 정도고, 머리 공간은 사실 넉넉하긴 해요. 이 루프도 다 탈거가 되는 루프거든요. 기둥 같은 것들, 네, 어떻게 보면 차량의 강성을 딱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천장의 기둥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낮기 때문에 승하차 시에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공구 같은 기능적인 디자인이고 오프로더에 지향된 차량이다 보니까 재질 같은 것들은 조금 다 단단한 편이에요. 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가 열리고 이 위에 유리창이 이렇게 열리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탑 자체를 통째로 벗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거를 다 벗겨냈을 때 딱 차량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의 위치가 상당히 트렁크 공간을 많이 잡아먹죠. 실용적인 부분 뭐 그런 것보다도 진짜 오프로드 하나만을 위해서 태어난 차량이다. 트렁크 공간도 아주 그렇게 넉넉하진 않다. 부족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넉넉하지도 않다. 이 밑에 그래도 한 이 정도 공간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12V 아울렛 같은 거, 그 다음에 알파인 스피커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해는 조립에 역순이 됐으니까 우선 이거를 먼저 닫고 그 다음에 이걸 닫는 거겠죠. 네. 일단은 사하라 모델은 이 정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오프로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하라보다는 루비콘에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자, 루비콘 지금부터 함께 보러 가시죠. 루비콘이 노란색이어서 어떤 부분들이 변화했는지 좀 더 잘 보여요, 아래에 있는 사하라보다. 우선은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사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크롬 모습과 같은 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블랙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밑에 인터넷에서는 약간 다크서클이라는 느낌으로도 많이 풀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은 것과 같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인 어벤져도 있고 컴패스도 있고 그랜드 체로키 이런 모델들도 보면은 요즘에 지프의 디자인들이 세븐 슬롯이라고 하죠. 상징적인 디자인인데 이 7개의 세로줄을요 검은색의 프레임을 덮은 듯한
뚜렷한 디자인으로 가고 있거든요. 패밀리룩의 하나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사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리가 검은색이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들어갑니다. 보통 이 범퍼로 나중에 애프터마켓에서 많이들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도강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상당히 과격한 디자인의 후드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타이어 흉폭하죠. 17인치 휠에 TA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려 33인치 사이즈라고 해요. 조금 더 오프로드 지향적인 루비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엔진 같은 경우에는 2.0L의 8단 자동 변속기 이전 모델과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트레인의 변화, 출력의 변화 이런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보닛 위쪽은 다 막혀져 있죠. 네, 그러니까 되게 장식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사실상 뭐 크게 다른 건 없어 보이죠. 아까 전에 이제 사하라 같은 경우가 노란색 스티칭이 박혀져 있었다면은 여기 빨간색, 그 다음에 루비콘이라고 박혀져 있는 이런 것들 보이는 정도 있고, 사하라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스텝이 있었거든요. 루비콘 같은 경우에 사이드 스텝이 안 보입니다. 아무래도 오프로더 지향이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 같은 거 있으면은 험지 갔을 때 진짜 다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차량에 올라탈 때 조금 빡세겠죠. 네, 한 이 정도 발을 올려서 타야 되니까.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휀더가 검은색 무광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얘네는 오프로더 중에서도 진짜 오프로더를 갈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휀더나 이런 것들이 돌 같은 거 맞아서 깨져버리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그 바디 컬러와 동일한 거 같은 경우에는 그 파츠 하나 또 도색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깨지면 갈면 끝이거든요. 진짜 기능적인 이유 때문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또 이번에 부분 변경 모델에서 추가된 게 무엇이 있냐면은 에이다스 부분에서 조금 기능이 추가가 된 게 있다고 해요. 몰랐는데 이전 모델에도 ACC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오프로드 지향형 모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에이다스에서 추가된 거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옛날에는 차량에만 긴급제동을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전거, 그 다음에 보행자까지 긴급제동을 해주는 기능이 추가적으로 들어갔고, 또 하나가 졸음운전 경고, 네, 졸음운전 경고까지 해서 이렇게 3가지 에이다스가 추가적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랭글러의 부분 변경 모델,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었는데요. 참고로 옆에 있는 차량은 루비콘을 바탕으로 해서 애프터마켓 용품들을 조금 장착한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외형적으로 바뀐 부분은 그렇게 많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랭글러라는 모델 자체가 워낙에 아이코닉한 모델이기 때문에 뭔가 크게 많이 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수출형 모델이었다가 미국 내수용 모델로 오게 되니까 그 변화가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커 보이는 부분은 있는 거죠. 행사가 또 마무리되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일단은 오늘 랭글러에 변한 것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기 또 이제 스텔란티스 코리아 대표님께서 인터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용히 해야 돼요. 지금까지 자동차 컨텐츠로 밥 먹고 살아가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 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